안녕하세요. 책 쓰는 직장인 서영관입니다. 자, 오늘은 머리말과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말은요, 책의 맨 앞에 나오는 글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문 집필이 끝난 다음에 맨 나중에 쓰게 됩니다. 자, 머리말을 맨 처음에 쓰시겠다고요? 글쎄요, 안 써질걸요? 힘드실걸요? 독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글이 머리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머리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독자 한 분이 서점을 가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산뜻한 표지가 눈에 들어오고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제목도 괜찮아요. 뭐지? 쓱 넘겨보고 딱 만나는 게 머리말이죠. 그리고 독자는 머리말을 보고 뭔가 그 책에 대한 흡입력이 생겨서 그 책을 구매하게 됩니다. 읽어보고 싶어지게끔 머리말을 써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 머리말이 너무 장황하거나 너무 서사적이거나 좀 이렇게 길어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머리말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책에 약 한 300페이지 분량의 책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거예요. 이 책은 어떤 책이고 여러분들이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꼭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를 간단하고 명료하고 담백하고 라이트하고 스마트하게 그렇게 전달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너무 그 전문 용어, 이런 학술적인 용어, 이게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드라이해집니다. 반쯤 읽다가 이거 재미없네, 딱딱하네, 덮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리고 좀 재밌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 막상 써보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고 너무 좀 흥미 위주, 어떤 시선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시선 위주로 글을 쓰시다 보면 또 이 어떤 머리말에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뭐야, 뭐 제목과는 달리 좀 너무 가볍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말은 굉장히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쓰셔야 되는데요. 자신이 했던 어떤 독특한 경험이나 아니면 책 전반에 있는 어떤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의 이야기를 쓱 섞으면서 글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자들이 머리말을 읽었을 때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쏙 들게끔 쓰셔야 됩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 비법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머리말은요, 책을 다 쓴 다음에 쓰는 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책을 좀 정리하고 써머리 한다는 그런 개념도 조금은 있죠. 그런데 그 원고를 쓴 작가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썼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나중에 원고를 쭉 보면서 맞다, 참 이런 것도 썼지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시기 전에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폴더를 만드셔서 그 머리말 폴더에 그때그때 본문 집필하면서 제일 괜찮은 부분, 좀 임팩트 있는 부분, 이건 얘기 되는데 싶은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옮겨 놓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때그때 옮겨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본문 집필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머리말 폴더를 열어보면 쭉 어떤 이야기, 어떤 스토리가 있겠죠. 굉장히 러프하게 막 뒤섞여 있겠죠. 하지만 그걸 좀 잘 정리해서 머리말 쓰는데 보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책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목입니다. 제목은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출판사에서도 차라리 본문을 쓰라면 쓰지 이 제목 짓는 건 진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제목은 힘들거든요. 출판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말이 있죠. 책은 제목 장사다. 저는 진짜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판사에서도 그렇게 느낄 정도니까. 자, 단적인 예를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21세기 북스에서 You Excellent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2002년도의 일이죠. 출간이 되고요. 책은 약 한 2만 부 정도가 나갑니다.
2만 부, 그러니까 1세에 2,000부라고 하면 그래도 한 10세 정도 나갔네요. 그 정도만 해도 좀 선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그 책이 6개월 뒤에, 이 6개월 뒤에 무려 50배인 100만 부가 나갑니다. 와, 6개월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You Excellent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이 6개월 뒤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됩니다. 그리고 나서 100만 부가 나갑니다. 여러분, 제목 정말 중요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제목의 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린 제목을 잘 지어야 돼요. 제목을 어떻게 하면 잘 짓느냐? 사실 이 제목 잘 짓는 거는요, 무슨 법칙이나 방법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한순간 싹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영감에 의해서 탁 짓는 거. 그 찰나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 부분을 탁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그런 제목 짓는 일종의 법칙 같은 거. 그걸 보면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책에 어울리는 그 책 컨셉과 맞는 특정 단어를 좀 넣어줘라. 예를 들면 부동산 경매 관련 책을 쓰면 뭐 부동산 경매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좀 넣어줘야겠고요. 책 쓰기 관련 책이라고 하면 또 책 쓰기라는 뭐 내지는 뭐 독서, 글쓰기 뭐 이런 관련 어떤 특정 단어가 좀 들어가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 책의 어떤 공신력이라 할까 약간 좀 그 신뢰감 그런 걸 주기 위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우리 인식에 좀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예를 들면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좀 섞어주면 굉장히 좀 책의 무게감도 생기고 신뢰성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제목이란 거는 정말 쓱 칠 때 잡아야 돼요. 저는 제목을 제가 쓴 책이 이제 책 쓰기 꼬박꼬박 월급 나올 때 시작하라 라는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은 어떻게 지었냐면 정말 저도 그냥 집필하다가 막 이렇게 집필하다가 전업 작가들은 굉장히 책 쓰기에 열정을 더할 수 있고 참 좋지만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시간이 모자라서 좀 아쉽다. 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이라도 나올 때 이때 내가 무언가 하는 게 뭐 좋다. 이런 식의 내용을 쓰다가 괜찮은데 이거? 해서 얼른 탁 캐치해서 뽑아 놓은 거예요. 그게 다른 여러 수십 개의 제목들과 경쟁을 했고 결국 출판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제목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머리말과 마찬가지로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싹 스치는 어떤 그런 생각 그때그때 탁 떠오르는 걸 그 폴더에 바로바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본문 집필이 끝나고 책이 다 마무리될 쯤에 폴더를 열어보면 주르륵 제목이 몇 개가 있겠죠. 사실 그렇게 캐치하는 방법도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팍 떠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제목이 정말 멋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관 검색어 요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책 제목을 쳤을 때 연관돼서 싹 검색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제목에 힘을 또 실어주는 게 뭐냐면 바로 부제입니다. 이 부제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만 턱 있고 약간 갸웃하는데 밑에 이걸 싹 설명을 적어주죠. 잘된 부제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지성 작가가 쓴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0.1%의 인문 고전 독서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이토 요시히로가 쓴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을 보면 일, 사랑, 관계가 술술 풀리는 40가지 심리 기술 뭐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부제도 굉장히 그 책 제목에 힘을 실어줍니다. 제목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제목에 대한 어떠한 그 좀 재밌는 재미로만은 볼 수 없겠군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엄중한 이야기인데 그런 문장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요시다 히로시가 쓴 책인데요.
책을 내고 싶은 사람의 교과서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책의 제목을 구상할 때 두 가지 커다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책 제목이 이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아예 출판을 포기합니다. 대단하죠. 출판을 포기한다네요. 여기서 가이드라인이란 참신함과 공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책 제목 짓는데 좀 참신하기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고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또 제목이라야 하고 참신함과 공감 이 두 마리 토끼를 꼭 잡아야지만 책을 출간하겠다라고 하셨네요. 와,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출간을 포기할 것까지야. 대단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말과 그리고 제목 이거는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쓰셔야죠. 책을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책 쓰는 직장인 서영관입니다. 감사합니다.